시험 점수가 대체로 각자의 실력을 객관적으로 반영한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기술이 시험 점수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동안 우리가 믿어온 시험 점수란 대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Is that your observed score on a test is a function of two big things. 학자들은 시험 점수 X는 T 플러스 2라는 공식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서 T는 true score, 즉 진짜 실력을 의미합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험을 치든 바뀌지 않는 본인의 진짜 실력 말입니다. To the extent there is such a score, it's imaginary. It's not a real thing. 왜냐? 진짜 점수가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error score, 즉 오차 점수 때문입니다. 시험 당일의 날씨와 시험장의 조건, 수험생의 건강과 심리 상태, 주변의 환경 등 온갖 요소들이 오차 점수의 원인이 되죠. The observed score equals the true score plus this error. 오차 점수는 측정 오차에서 비롯됩니다. 이물체의 길이를 잴 때 어떤 자를 어떻게 사용할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데 이를 측정 오차라고 하죠. 하물며 무형인 인간의 실력을 측정할 경우에 측정 오차는 피할 수 없겠지요. 그러니까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정신 세계를 재는 거는 완전히 비슷하게 재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측정 오차를 그러면 우리는 줄여야 되는데 줄여야지 원래 우리가 재려고 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거죠. 측정 오차를 줄인다면 진짜 실력에 가까워질 수 있겠지만 오차가 0이 될 수는 없죠. IQ 테스트가 비교적 측정 오차가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마저도 측정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점입니다. 즉 IQ 110이나 120이나 차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시험 점수에서 측정 오차라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고 특히 교육에서의 측정 오차, 이 학교 시험에서의 측정 오차는 훨씬 심각한 것인데 그 심각한 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게 사실 문제입니다. 80점 받은 사람, 90점 받은 사람이나 그건 구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학교에서는 엄격하게 구별을 하죠. 이런 식의 것을 하는 이유는 측정 오차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2013년 뉴욕타임스는 인간의 유전자도 측정 오차를 일으키는 한 요소로 밝혀졌다고 대서특필했습니다. 이 연구의 당사자는 바로 대만의 창 교수였습니다. When we first got result, we were actually quite surprised. These are the results. These are the warriors. And these are the warriors. 유전자가 시험 점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창 교수가 주목한 것은 콤트 유전자였습니다. 일단 콤트 유전자가 어떤 것인지 알아볼까요? 인간의 뇌가 자동차의 엔진이라고 가정해보죠. 엔진을 가동하려면 연료를 넣어야 합니다. 이때 뇌에서 연료의 역할을 하는 것이 도파민입니다. 도파민은 뇌를 활성화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연료를 너무 많이 넣으면 엔진이 폭발하는 것처럼 도파민 과잉 상태가 되고 뇌에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인간의 뇌는 도파민의 양을 적절히 조절해줄 무언가가 필요한데 이때 도파민을 분해해 제거하는 것이 바로 콤트 유전자입니다. 다시 말해 콤트 유전자 덕분에 우리의 뇌가 적정 수준의 도파민을 유지하는 것이죠. 이 콤트 유전자에는 세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전사형과 중간형, 걱정쟁이형이 그것이죠. 대표적인 것은 전사형과 걱정쟁이형입니다. Warrior, like you are warrior, strong, you fight always, and warrior, it's kind of like you worry things. 교실에는 콤트 유전자가 전사형인 학생들과 걱정쟁이형인 학생들 그리고 중간형인 학생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수능이나 대만의 BCT 같은 시험을 치는 날
우리의 뇌는 평소보다 많은 양의 도파민을 분출하게 됩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이 커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서 콤트 유전자가 전사형인 수험생이라면 스트레스 때문에 과다 분출되는 도파민을 걱정쟁이형보다 4배나 빠르게 분해합니다. 그래서 긴장이나 불안 없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죠. 반면에 콤트 유전자가 걱정쟁이형일 경우 과다 분출된 도파민을 제거하는데 전사형보다 4배나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즉, 뇌의 도파민 과부하 상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이죠. 이 때문에 극도의 긴장 상태가 돼서 평소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전사형보다 저조한 성적을 얻는 것입니다. 장 교수가 연구한 779명의 학생들 가운데 50%가 전사형, 40%가 중간형, 나머지 10%가 걱정쟁이형 콤트 유전자를 갖고 있었습니다. 걱정쟁이형 유전자를 가진 학생들은 BCT의 과학, 사회, 수학, 영어, 중국어 등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전사형 유전자를 가진 학생들보다 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o our surprise, it's actually, though for those students, they are supposed to perform well because their gene are supposed to be good, like for working memory and verbal IQ. But they do the test, they perform poorly. 평상시 상황에서 걱정쟁이형은 전사형보다 사고 능력도 우수하고 일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뛰어난 능력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걱정쟁이형은 도파민을 천천히 분해하기 때문에 뇌에 충분한 연료가 유지돼서 사고를 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장 교수는 아들의 성적이 나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So come back to maybe my son, maybe he got a gene, but maybe the environment is different, or all the different factors come into play, so which make him perform differently. To tell people that one test itself is not actually fair for all the students, you need to, of course, get more information. 그런데 전사형 수험생보다 더 유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가 안고 있는 약점, 즉 시험의 패턴을 정확히 파악하는 수험생이 그들이죠. 시험의 패턴을 알고 그 약점을 공략하는 것이 최고의 시험 기술인 셈입니다. 중요한 걸 먼저 공부하는 거인 것 같아요. 중요한 거라는 거의 기준이 아무래도 시험에 나온 적 있는 거, 아니면은 자주 나올 거 있는 거. 사실은 객관식 시험 같은 경우는 나오는 부분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경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한 최근 5년치나 10년치 기출문제를 한 300개나 400개 정도 연도별로 구해서 그거를 책에 자기가 보는 기본서에 표시를 해라. 그러니까 표시를 하면
이게 계속 나오는 데서만 나온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분포가 이제 그려집니다. 중요한 부분, 안 중요한 부분. 그래서 기출에 충실하지 않습니까? 네. 92는 맞을 수 있어요. 기출에 충실하면 뭐를 맞는다고? 92는 맞출 수 있어요. 왜냐면 시험이라는 게 그렇게 창의적이지 않아요. 지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냈던 것들 위주로 살짝 변형이 되는 거죠. 시험이라는 게 그렇다면 일관성을 갖고 쭉 진행된다면 어느 시험이나 그 일관성에서 뭘 뽑아낼 수 있겠어요? 어떤 패턴 같은 걸 뽑아낼 수 있어요. 수학 같은 경우는 좀 지금까지 평가원 시험에서 근데 1, 2, 3, 4, 5번이 어쨌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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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거나 3개, 3개, 4개, 4개, 5개로 나와요. 그래서 답이 6개가 나왔다 혹은 2개가 나왔다 그럼 내가 뭔가 하나 틀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는 거죠. 누가 전례를 조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맞아왔다라는 걸 조사해 놓은 게 있었고 근데 그 이전에도 이제 시험 칠 때 평균적으로 이제 대충 비슷하게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체감을 하고 있었어요. 시험 공부는 곧 암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치르는 시험은 짧은 시간에 많은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이해를 못해도 암기를 하면 시험 문제 풀 수가 있어요. 수학도 저는 암기감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공식 같은 걸 일일이 유도해서 쓸 수는 없으니까 공식 정도는 암기를 해둬야죠. 수학에서 공식을 못 외우고 공식을 유도해서 쓴다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 문법은 반드시 공부를 해서 기억을 좀 해야 돼요. 일단 선 이해, 후 암기입니다. 그걸 외울 때는 노래를 시킵니다. 옛, 헌세, 인그저, 한두세, 다른 여러 언어, 온갖 모든 이렇게 외우는데 이때 그 할 때 그 노래할 때 다른 여러 언어가 약간 변화를 준다든지 아니면 외울 때 중간에 뭔가 똑같은 규칙성을 마디를 준다든지 그래서 그 모든 그 긴 걸 암기할 수 있는 게끔 노래 부르고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이해를 시키고 노래 한번 딱 부르면 문법은 딱 정리가 돼요. 이것도 전부 기술이잖아요. 중요한 것들을 따로 모아야 됩니다. 좁은 공간에 암기장에다가 그래서 책은 1000페이지만 암기장 한 30쪽에다가 적어놓고 그 30쪽을 한 20번 정도 반복해서 그 30쪽은 2-3시간 다 보거든요. 그래서 집중적으로 외우는 겁니다. 그럼 이 30쪽을 외우면 1000쪽짜리 책의 중요한 부분을 다 외우는 겁니다. 2차 공부할 때 양이 너무 많은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저히. 이거를 처음부터 이해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공부를 할 때 그냥 문제 있으면 답을 그냥 뺏겼어요. 그래서 손이 빠져라 베끼고 거의 시험 전날까지도 풀진 않고 뺏겼던 것 같아요. 어차피 못 풀고 풀려고 머리 쓰는 시간이 아까우니까 차라리 쓰면서 외우면 잘 외워진. 그래도 몇 번 똑같은 문제를 좀 쓰다 보면 외워지는 게 있어가지고 약간 필사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공부를 많이 했어요. 저는 그것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씨가 이제 논술 시험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시촌에서는 글씨를 잘 쓰면 사시 2차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고요. 뭐 채점하는 분도 사람인지라 그 영향을 안 받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답안지를 손으로 쓰는데 약간 디자인한다 그런 느낌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좀 악필인데 그래도 시험을 볼 때는 최대한 좀 이쁘게 쓰려고 하고 제가 느끼기에 최소한 글씨는 100점 중에 한 2점 정도는 최하 2점 정도는 좌우한 것 같아요. 근데 2점이면 떨어질 사람을 중위권으로 붙이는 그리고 뭐 합격할 사람을 거의 수석으로 끌어올리는 그 정도 점수거든요. 왜냐하면 거의 커트라인에서 플러스 2점, 마이너스 2점 사이에 모든 선생님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2점이 차지하는 건 굉장히 큽니다. 주어진 보기 조건이 나오면 자기도 모르게 백인지식에 막 개입이 됩니다. 그 판단이 흐려져요. 자꾸 틀리는 거죠. 그런 똑똑한 애들은 오히려 자기의 백인지식을 막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더 어렵습니다. 떠오르는 걸 어떻게 막아요? 차라리 비어있는 게 낫죠. 수능을 공부하다 보면 이게 내 생각이랑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판단한 어떤 기준이 뭐 어떤 좀 흔히 말하는 평가원이 생각하는 혹은 뭐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어떤 기준과 좀 다를 수 있어요. 그걸 이제 고쳐야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고정적인 사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시험 공부하고 그냥 공부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게요. 뭐 수십만 명이 치르는 그 수능이나 뭐 몇십만 명이 치르는 공무원 시험이나 몇만 명이 치르는 그 고시나
그 사람들을 몇 박 며칠씩 그 여러 과목을 물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타협점을 찾은 게 뭐 객관식 시험, 그다음에 논술형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들은 굉장히 그 맹점이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깊게 몰라도 그냥 얕게만 알아도 합격할 수 있는 게 그런 시험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말 실력이 있어야 시험에 붙는다는 거는 그 맞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살아남을 수 있는 시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그게 어느 종류의 시험이든지 소위 말해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붙으면 그러면 다 샅샅이 해부가 돼요. 의도와 과정을 다 알지만 패턴만 남겨서 전달을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어떤 시험이 들어와도 한 2, 3년이면 샅샅이 해부가 된 다음에 그게 재조합이 되지 않는가, 먹기 좋게 이렇게 썰어서